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유대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이 인류 종말의 시대냐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걸 아마 받아들이는 지금 훈련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류가 종말, 마지막 때로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때. 어떤 형태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이 훈련한다라는 거죠. 훈련. 예를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냐. 전쟁이라고, 전쟁. 전쟁 상황이란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전쟁 상황, 이 전쟁 상황을 긴장되게 맞이하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전쟁의 내용을 우리는 실제로 만난다. 그것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말했던 대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지금까지 알지도 못한 일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현재 참 이 예수님 오시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인류는 멸망이라고 하는, 더 이상 인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 뭘 준비해야 되냐. 전쟁이 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전쟁에 임하는 것 같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적어도 주라. 또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준비로서 그걸 다른 나라에게 이걸 말이죠 알리고 나타내야 돼. 그 위치가 있다. 뭐 다른 나라보다는 더 부과된 임무가 있는 거죠. 임무가 뭐 오늘 내일 뭐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오랜 할아버지를 할 수 있는 당군, 그리고 또 가야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흔적들이 우리나라에는요 어마어마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누려왔던 거예요. 누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말은 안 해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이걸 풍성히 누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전쟁이라 하는 내용을 하는 이때는, 이런 국가 단위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임마누엘을 고백해라. 교회가, 명령하는 거죠. 명령. 이 명령은 바로 인류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백성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서서 마치 전쟁의 지휘관처럼 준비하라.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요단을 건널 준비하라. 이제 3일 안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양식을 예배하라. 양식을 예배하라. 이 전쟁으로 들어가는 이 환경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현재적이라는 것은 우한폐렴이죠. 우한폐렴. 이게 단순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사르스 그 독감 거의 그 다음은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유행 무슨 바이러스 해갖고 또 뭐 이볼라 바이러스인가 해갖고 하면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요. 이것도 지나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죠. 다른 나라에서 우한폐렴이라서 하고 해도 뭐 그냥 우리가 질병본부에서 뭐 이걸 잘 관리하면은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쟁 상황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제 알았어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우한폐렴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뭐 일반 뉴스 들어가고 우리는 뉴스는 안 들으니까 텔레비전 아예 안 들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이거 이상하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지 않는데 하는 어제는 이상한 낌새만 느꼈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백성들이 전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런 질병에 대해서 뭐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은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부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는, 어제도 물론 뭐 지금 현재 이 우한폐렴 자체가 뭔가 고의적이다. 중국과 한국이 지금 현재 정권이 문재인 망나니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이 옛날에 세월호 사건 일으키듯이 자기 나라 우한이라는 데가 1000만 명 된다더라고요. 우리 서울하고 비슷하다 하고 하는데 그것서 발생된 거고 그것이 그 고의적이라는 것에 대한 거는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 자체 명칭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국제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이걸 중국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바이러스라고 나라 이름으로 주어지는 바이러스. 여기에는 벌써 이건 고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0만 명 있는 도시에 이 엄청난 전염병을 고의적으로 할 때는 뭘 중국이 목적으로 하느냐. 이제 그 반응에서 대한민국이 보는 거죠. 이 반응하는 자세가 문재인이가 반응하는 거 볼 때는 이거는 중국은 1천만 정도는요. 한 도시를 1천만 정도의 도시가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거요. 겉으로는 중국이 대단하게 몇 명 발표하고 하는 이런 거 가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하나 실제로요.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도시 하나 몰살시키는 거 전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진행은요. 중국은 사람 죽이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시 하나 몰살시키고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건요. 그 사람들은 그거는 아주 그냥 매일 하는 일상사래, 일상사.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으니까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으로 사람을 정책적으로 일정한 곳에 가서 질병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고요. 더구나 그 통제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나타나진 않고 아주 쉬운 일이야. 늘 하던 일이야. 근데 이번에 이거는 대한민국하고 뭔가 연결됐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어제도 말씀했지만 제가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어제도 이야기를 한 몇 가지 했습니다만 이걸 우한폐렴을 이용해갖고 이 국정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5가지 정도 계엄령 선포 구실 만든다. 주한미군 철수 구실 만든다. 지금 이제 또 자꾸 들리는 게 저는 요 정도 생각을 그래 했고 또 자꾸 이야기 들리는 게 그렇죠. 정광훈 목사가 있거나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광화문 집회 그게 사람들 못 모이게 하려고 또 그 사람들 몰살시키려고 상당히 근거 두고 있죠. 당장이 좀 급한 거니까. 그 다음엔 또 교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교회를 힘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그 다음엔 노인들 이 질병이 지금 현재 제일 질병에 취약하니까 이 노인들 병 걸리게 해갖고 투표 사유로 투표 지금 투표 인구가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가장 반대적으로 있는 위치가 지금 노인들이거든. 제 같은 나이들. 그리고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나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없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근데 그런 정황을 설마 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이요.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거 뭐가 있다. 중국이 나타내는 행보. 대한민국이 그래서 발 맞추는 거. 뭔가 손발이 맞는. 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래요. 다른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우한에 있는 교민들 피신시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정 때 구정에 다 이야기하고 28일인가 벌써부터 구정 다 끝나자마자 일본은 그 나라 백성들 수백만이죠. 수백만.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데 다 대피시켰어요. 다 대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질병 관리에 대해서 질병 관리에 대한 이 컨트롤 타워를 하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참 대통령의 권한 이성에 맡은 모든 부서에 다 대통령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게 컨트롤 타워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 질병 관리니까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야 된다, 맡아야 된다,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이 우한폐렴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이거는 청와대가 해야 된다 하고 맡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는 거지. 질병에 대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가 왜 이걸 맡았어? 그래갖고 일이 좀 안 풀리니까 어젠가 이거를 청와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야 된다고는 슬그머니 넘겨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이것보다 정확한, 중국과 한국의 어떤 코드. 아니, 왜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글로 넘어가야 될 일을 왜, 청와대에서 만난 말이야.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쟁이라 하는 건 요것 때문에 그렇죠.
어저께만 해도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뭐 천안에 그 중국의 환자들을 천안에서 뭐 치료한다 어떤 지역을 해서 거기서 뭐 참 여러 가지 다 돈을 다 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설마더라 그 우한 지역에 우리 교민이 있으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제 이야기를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교민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정부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나오려고 했는데 계획을 다 짜고 정부에서 하는 그걸 다 듣고 문자 메시지를 각 사람 다 듣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새벽에 그 문자를 받았더래요. 그런데 정작 비행기를 탈 시간에 새벽에 문자를 받았다는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새벽에 문자가 가가지고 취소다. 이제 어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날에 미리 약속은 어제로 해가지고 비행기 타기로 다 돼서 준비 다 했는데 어제 새벽에 문자가 가가지고는 비행기 취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부만 4대가 가기로 했는데 일부만 한 대만 가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설명하는 내용이 중국하고 뭔가 안 맞아서 그렇다.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아니 교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문자로 다 받고 그것 대해서 다 준비 다 했는데 가는 날에 오지 마라 하고는 연락이 갔을 때 그러면 정부는 그럼 중국하고 뭐 했어요 지금 그동안에? 일본은 다 대피시키겠다 했는데 정부는 뭐 했냐 말이야. 컨트롤타워가 일본 청와대에 다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정부에서 입을 딱 다물겠어요. 정확하지 않은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하고 한국 정부에서 이 어떤 이 미리 해야 될 행정적인 다양한 내용들이 아니겠어요.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 정부가 대처가 중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처를 못 해갖고 그러니까 뭐 이런 주는 거는 뭐 돈 주고 그다음에 마스크 200만 개를 줬다니 이런 거 주고 하여튼 주는 거는 다 주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적인 이 부분이 결함이 있어서 중국에서 불허했다는 거죠. 비행기 들어오는 걸 불허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석연치 않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그 지역에는 그야말로 전쟁터죠.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1000만 명 있는데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마트 같은 데 가서요 진열장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는 건 막 서로 가져가려고 뺏어서 난장판이에요. 그런 지역에 정부가 교민들을 대표하고 할 때 그거 자체가 전쟁이 아니고 뭐냐면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죠.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근데 그 교민을 빼오는 내용에 어떻게 해서 이게 중국 정부하고 이 마찰이 있을까? 다음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래서 대한민국 그 교민을 빼간다는데 뭔가 행정적으로 뭔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것 아니 그런 거 사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준비해라 이거 해라 하고 좀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그 교민을 낳아놨고 4대가 가려고 했는데 한 대밖에 못 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런 게 뭐냐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교민 입장에서 보자고 지금도 제가 지금 아침에 한숨이 푹푹 나오는 게
우리는 이제 편안히 자고 일났는데, 그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남은 교민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믿을 기라고는 국가 하나, 정부 하나 믿고, 그냥 뭐 정부에서 무슨 소식이 오면 그대로 행동하던, 하나도 어떤 정부의 소식이요, 하나도 어떤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행동 하나하나 하던, 우리 그 사람들 하는 행동 중에서 먹을 양식을, 다 주고 비행기 타려고 딱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래서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 지경을 거기서 보내야 될 때, 전국 정부가 지금 그 지역을 뭐 통제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보내는데, 맞더는 지금 물건 다 나가버렸지. 뭘 먹고 사니, 뭘, 어떻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환경에 어떻게 지내야 돼, 어떻게. 이 밤을. 이 문재인이 이거 참, 청와대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밤낮으로, 그 부르짖는 길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지금 교민들 수백 명이 지금, 발이 묶여서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심을 안 한다는 자리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지금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에서 가장 신뢰를 하는 우리 민족의 그동안에 그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것 같으면 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피하자. 정부하고 대항하는 일은 최대한 이거는 피하려고 하든, 정부가 주는 소식이나 이런 거는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 뭐냐, 세금이잖아, 세금, 납세, 국방. 그 정부하고 이 관계가요, 이게 뒤틀리면 이런 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 업무가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서툴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서툴어도 그렇지. 이게 어떤 일이라고 이런 일을 서툴게 하느냐는 게 서툴게. 만약에 이런 일은 아니고, 정말 그 어떤 접근하고, 어떤 공습이나 뭐 어떤, 내갖고 대피시키고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조치를 할 때, 어떻게 담보해요, 그거? 그거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해줄 것이다. 국가가 미리 알아서 전쟁이 나면은 어떤 조치를 해줄 거다. 기대는 하는데, 지금은 기대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나? 북한 걱정만 만날 해서고, 문재인 망나니는 그렇다. 어제는 짐승 이야기했는데 뭐 적당한 짐승이 없어요. 근데 말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데, 아니, 이게 그냥 말로써 될 일이 아니잖아, 지금.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한시라도 정부에서 뭔가 연락 오길 바라고, 비행기 온다는 소식이 바라고, 그리고 그 비행기, 어제 뭐 타올 비행기를 가는 거 성문조차도 그렇대.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는 비행기 안에 성문이 죽기를 각오하고,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가서 뭐 죽더라도 가겠다. 그 자세가 아니면 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문들은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성하고자 하는 그 어떤 국가에 대해서 충성이지.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도 구해내겠다는 그 자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정부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남겨지면 안 된다는 그 교민이 그 남기면 안 된다 그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태워서 오는, 우한에서 오는 중국 교민들에 대한 거는 이런 조치, 저런 조치, 이걸 다 해놔놓고 하면, 교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거는, 그 아무것도 어떻게든지 체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 막상 오야 될 때에 못 온다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냐, 이게요. 어떡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떡하겠다는, 이게 전쟁 아니고 뭐냐, 이게 전쟁 아니고. 만약 이런 일이,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연결해야 될 게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뻔한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정부하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뻔할 때, 이걸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가 뭘 했느냐 하는 원망을 듣는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이것을 교회가 명령해라는 거예요. 명령. 지금까지 사정했는데 이걸 명령해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 모습을 정부 형태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지. 이런 내용을 듣고도 교회가 멍멍하다는 거는 마치 정가원 목사가 지금 가문 앞에 나가는 거, 정치 참여니 이따위 마련하고 앉아갖고, 자기는 배불리 앉아갖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잠자고,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정부 형태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사실 새삼스럽게 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너무 문재인하고 너무 대비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백성들이 광화문에서 시청 앞인가 거기서 구호를 외치니까 그냥 설마 탄핵되는 결정을 듣고는 그냥 아무런 저항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이 문재인과 박근혜의 이 대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희망이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원한다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순순히 물러나는 이런 전통. 이승만 대통령에도 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이 원한다면. 그래서 하와이까지 한국에서 죽고 싶어서 그리 애쓰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아마 나와 있었으면요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으면요 아마 지금 청와대 앞에 맨몸으로도 달려갈 거라고. 박근혜는 그럴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그 힘도 있고. 국가와 더불어서 결혼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현재 참 새삼스럽게 이게 오늘 아침에 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우 정말 참 아니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정말 답답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